한국이 G7에 참가하여 G11, 12가 되는 것에 멘붕이 온 일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면서도 역시 일본답게 교묘하게 G7 확대 무산을 위한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양쪽 외교에서는 모두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대하고 나아가서 낡은 현재의 G7을 항구적인 G11, G12로 재편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역시나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론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해서 한국이 참여하면 다른 선진국들의 대중국 정책을 흐트릴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었지요. 참고로 이런 논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들도 비슷하게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틈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G7에 참가했다가 보복 조치를 맞을 수 있다고 달갑지 않은 초대라는 등의 기사도 쏟아졌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외무성의 한 간부를 인용해서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한국 참가가 달갑지 않다는 일본 수뇌부의 분위기를 전했고, 이런 분위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나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항상 적극 호응을 해온 일본 정부 대변 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초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선 언급을 자제하겠다 고 답했는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 압박받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한 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강하게 공동 설명을 냈지만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 제안을 받은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거부했고 서방 국가들이 실망감을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올 봄에 방문하기로 한 시진핑의 국빈 방위를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보여지며 이런 일본의 태도는 구미 제국과의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중국 관계가 조금만 개선되어도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의 레드팀에 가입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일본판 색깔론을 펼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간질했던 일본은 자기들은 중국, 러시아는 신경도 안 쓰고 외교도 안 하는 것처럼 굴더니 이제 일본이 레드팀에 들어갔다고 서구의 비판받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여기서 아베가 시진핑 방문을 기대한다며 중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잠깐 보시죠. 아베, 중국어 인사말도 눈길을 끌고 시진핑 주석이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일본 방문은 둘도 없는 기회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베의 이 영상을 관영 CCTV에서 풀영상을 점심시간에 보도했는데 아베뿐만 아니라 공명당 대표, 전직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엮어서 일본 특집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중국은 일본 영상에 연달아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을 일부러 붙여서 강한 대비를 연출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중국에 구애하고 중국의 미국 견제에 이용되기까지 했는데요. 아베는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조롱받으면서도 그 와중에는 중국에도 꼬리를 계속 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홍콩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라는 서구의 요구도 거절하고 실컷 눈치를 보다가 서구에서 실망감을 표출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역시 일본다운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G7이 연계해 홍콩에 대한 일국가 이제도를 유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자는 취지의 성명을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7개국이 실무레벨에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동성명 준비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G7의 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고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8일 G7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적절한 메시지를 내도록 관계국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의 G7 틀을 유지하자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시키자는 구상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던 일본은 혼자식보다는 중국 견제 성명을 같이 하자며 G7이라는 틀을 유지하자는 의도를 담는 것입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직접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에는 겁이 나니 G7이라는 단체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한다는 모양새에서 숨어버리는 작전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일본에 책임을 묻는다면
G7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좋겠죠. 한편 일본 측에 미국이 사전에 설명도 안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자 일본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도 일본에서는 한국 등의 초청은 일회성이라고 편하했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아웃리치직 초대국으로 초청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G7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 정식 회원국 확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 뭐라고 하던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에서 한국이 G11 또는 G10이라는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밝혀졌고, 여기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라고까지 말해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G7 가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한국이 G7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싫을 텐데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 반대를 위해 러시아를 이용. 러시아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를 하지만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며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조치 등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해온 것에 맥이 닿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G7 공동 발표도 러시아 참여에 대한 반대도 자신들의 정책 기조와 이익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한국을 의식하, 한국에 작은 타격이라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자신들이 더 피해를 봐도 감수하는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국제법 외치던 일본 WTO 제소는 왜 피할까? 그런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 일본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지만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트집들을 그 당시도 문제는 없었지만 하나하나 일본의 꼬투리에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도 개정하고 인원도 늘리고, 그런데도 일본은 제대로 된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국은 다시 WTO에 제소를 한 것인데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테기 외무상은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WTO 상급 위원이 없어서 제소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 의미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국제법 운운하더니 WTO 제소로 국제 간의 법규와 근거를 가지고 국제기구의 판단을 맡기자고 하는 것에는 또 의미가 없다고 부정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은 일본의 무관심.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 서구에게 중국 때문에 개균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인데 정작 중국의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 강해진 최근에도 3일 메르켈 독일 총리 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외교를 하며 유대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올 2월과 5월에 한국의 문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한국 방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의 아베와는 올해 한 번도 전화나 교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은 C19 사태 이후 어느 정도는 중국을 비판하는 등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던 와중에 설명에서는 빠지는 등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정작 미국, 중국 양쪽에서 모두 소원한 분위기인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한국 G7에 대한 중국 반응? 일본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G7 참여 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쏙 들어갔는데, 일본 언론과 일부 한국 언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G7 참여 시 한국은 중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쏙 들어갔는데, 중국의 반응은 관영 언론 환구 15형 문판인 글로벌 타임스에서 G7 초청에 한국이 응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렇지만 한국, 호주 등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국가는 아니다라는 논평이 전부로 한국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기존 G7에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붙여도 대국인 우리 중국은 까딱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한국에 서운하다, 보복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닙니다. 5일 홍콩 HCMP에서 한국이 G7 초청 받아들이면 제2사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어디 국제문제연구소의 중국인 소장,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의 한국인 실장 등의 발언으로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 같은 곳도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처럼 그냥 해볼 수 있는 말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 같은 곳도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처럼 그냥 해볼 수 있는 말 수분한다. 지난 2일 트럼프와 문 대통령 통화 후에 청와대에서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한 부분이 당연히 더 신뢰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당연히 외교라인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을 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어느 정도 확실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언론들의 추측보다 상호 교감이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G7에서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홍콩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일국 양세 아래에서 홍콩의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발언만 했는데 미국의 마크 네퍼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는 한국이 전례 없는 입장을 낸 것이고 한국에 감사한다 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를 한국에 요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작은 발언도 미국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만들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서 한국이 틈새에 끼어 힘들 것이다라는 예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나 조짐은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일본이 중국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예전처럼 미리부터 누구에게 보복을 받는다,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으로만 먼저 보지 않아도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치력은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현명하고 신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바꾸어가고 있는데 한국의 위상도 완전히 바뀌겠지. 한국의 외교에도 기대를 겁니다. 1. 지금과 사드 때랑은 다르지 아직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이 사드 이전 때처럼 오는 것도 아니고 사드 때 당에서 웬만한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간 상황이라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 중이라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은. 2. 한국이 G7에 참석하면 중국에게 보복당한다는 말은 어느 놈 뇌피셜에서 나온 말인가? 이런 시기에 국내에서 각종 가짜뉴스 만드는 토착불구들 조심하자. 3. 한국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 압박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G7만 하자고? 트럼프가 펴기나 하겠다. 4. 솔직히 선진국 판단을 GDP만 가지고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본은 GDP 빼고는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G7에서 일본은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5. 일본은 가장 먼저 채권 회수에서 한국 IMF를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웃나라가 위기일 때 가장 먼저 등에 비수를 꽂았지만 한국은 동일본 대지진 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브리스트 제외와 6. 그래서 얘기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G7, G11 반대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그게 일본과 대한민국이다라고요. 실로 웃긴 거죠. 섬나라 것들이야 당근 배알이 꼴릴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 잘 되는 걸 싫어하는 토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극우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죠. 이젠 뿌리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시기임.